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6회 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K리그 1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45회 차에서 풋볼 살롱은 최종픽이 3등에 적중이 됐습니다. 비록 역대급 정배대의 결과였지만 풋볼 살롱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 두 분이나 1등 적중자가 나오시면서 채널 1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46회차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와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토 적중픽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위주로 조합을 해서 구매를 했고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46.9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 활용이 되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이라는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무패 4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노리치 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업로드 시간이 늦어진 점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세세한 스탯과 기록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말매전에서 공격 원투펀치인 루카쿠와 베르너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의 체력 누수 및 핵심 자원 결정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노리치가 최근 2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 5-3-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푸키의 파트너로 사전트 선수가 투톱으로 서면서 공격 짜임새도 좋아진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포 루카쿠와 베르너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하베르츠나 마운트라는 전방에서 마무리가 되는 자원들이 있지만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나왔을 때 장점을 발휘하는 유형이고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부상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의 밀집 수비를 부수고 들어가려면 확실히 루카쿠 같은 힘이 좋은 유형의 공격수가 있어야 하는데 루카쿠 선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첼시의 장점이 득점을 한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명이나 되는 것인데 루카쿠 선수를 제외를 하면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3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습니다. 2골 이상 넣은 선수들도 찰로바나 치렐 같은 이 수비 자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액면가로는 첼시의 홈 경기이고 1위 팀과 꼴찌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첼시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첼시가 투엘 감독 체제에서 이상하게 홈 구장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원정보다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면 의외로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첼시가 직전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소화한 것도 체력적인 누수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대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아스널 원정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극장골을 내주면서 비긴 만큼 굉장히 경기력이 올라와 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거대 사우디 자본이 인수를 했지만 이 당장에 무언가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이 경질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분위기 반전에 이 터닝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력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뉴캐슬보다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단 3실점을 당하고 있고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발을 세울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입니다. 실점이 무려 세트피스로만 6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팰리스 입장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전방에 보시면 자하나 벤테케, 에두아루, 아예우 같은 측면 자원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중원에는 첼시 출신의 갤러거 같은 자원들이 공수에 걸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진의 짜임새 면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위로 보여집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생 막시만과 더불어서 부상에서 돌아온 칼럼 윌슨이라는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이 있지만, 뉴캐슬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격은 나쁘지가 않은데 수비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뉴캐슬이 감독 경질 이후에 감독 대행 체제에서 빠르게 조직력을 정비하기에는 이 촉박한 경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에버튼과 와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가 심각한 발 부상을 당해서 아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칼버트 루인까지 이번 경기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중원과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포드는 라니에리 감독으로 감독이 교체가 됐지만 직전 리버풀전에서 5골이나 내주고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에버튼의 핵심 미드필더 두쿠레가 빠지는 것은 너무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두쿠레 선수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전형으로서 전진성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올려줬는데, 이 두쿠레 선수가 결장을 한다면 중원에서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에버튼의 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쿠레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 알랑 선수와 더불어서 이 톰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나올 건데, 알랑이나 톰 데이비스 선수는 이 두쿠레보다 힘이나 패스면 그리고 전진적인 드리블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두쿠레 선수가 빠지는 것은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전방과 허리 간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의외로 공격 상황에서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와포드의 데니 로즈가 포진한 왼쪽 측면을 에버튼의 컨디션이 좋은 2선 자원인 타운젠드와 그레이 같은 선수들,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공략을 한다면 에버튼이 충분히 홈에서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패스 숫자가 많지 않고 빠른 스피드와 다이렉트 플레이를 선호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좀 더 잘하는 것이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에버튼인데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것이 와포드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에버튼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에버튼의 중앙 수비 조합인 예리 미나와 마이클 킨이 매 시즌 최소 2골씩은 세트피스를 통해서 주로 넣어주는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버튼이 세트피스 집중력을 높일
덤프리스만 있다면 꾸역승 정도도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에버튼의 최전방 칼버트 루인 대신에 나오고 있는 론던 선수의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에버튼이 마무리가 안 된다면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포드의 핵심 공격 자원인 사르와 데니스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리즈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리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승밖에 없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모두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리즈는 핵심 공격수인 벤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고 핵심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 선수 역시 아직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수 아일린까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지표상에서 울버햄튼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상대 전적이나 상승세 면에서 울버햄튼이 우세하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좋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중원 자원과 공격 자원의 이탈로 인해서 리즈가 공격 짜임새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유독 리즈 원정에서 강했던 점이 발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와 마찬가지로 빡세게 압박을 가하는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나 사우스햄튼 같은 팀들이 리즈와 비슷하게 압박 강도가 굉장히 강한 팀들인데 이 압박 강도가 굉장히 강한 팀들을 상대로 모두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즈 원정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인 하피냐 선수와 데니얼 제임스 선수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리즈가 한 골을 넣으면 울버햄튼이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최다 실점 공동 3위로 이 최근에 수비 불안을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3톱 황희찬, 히메네즈, 아다마 트라오레의 위력이 충분히 발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리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번리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직전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주장이자 주전 미드필더인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한 경기 더 하는데 그래도 디알로라는 선수가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공백을 살뜰하게 메워주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 출신의 임대 자원인 장신 공격수 브로자 선수가 최근 알바니아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리즈전에는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 나와서 한 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수비수 벤미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번리 특유의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 줄어들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라인이 높지만 조직적인 압박은 사우스햄튼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PPDA 수치 비교라고 적어놨는데 위에 보시는 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PPDA라는 수치는 상대팀을 전방 압박을 해서 공을 뺏어올 때 이 상대팀의 패스가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통계를 나타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PPDA 수치가 높을수록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빼앗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인데 번리가 수비 라인 자체가 높아도 PPDA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PPDA 수치가 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번리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가 미들권 제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번리는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등 팀인데 번리의 핵심 수비수 벤미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제공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벤미 선수 대신에 나오고 있는 콜리스라는 수비수가 키가 190 정도가 되는데 제공권이라는 것은 키로만 따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벤미 선수의 노련미가 사라진 번리의 중앙 수비가 조금은 헐거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의 주포 공격수 크리스 우드의 부진 또한 번리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젊은 공격 자원인 브로자 선수가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주장인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한 경기 더 나서지 못하는데,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디알로라는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공격 다양성, 특히 측면과 전방 자원의 월콧, 제네포, 엘리우누시, 암스트롱 같은 자원들이 많은 사우스햄튼이 공격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카드가 많다는 점에서 사우스햄튼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사우스햄튼이 제공권이 그리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번리가 제 아무리 벤미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등 팀이기 때문에 특유의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번리가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이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번리를 상대로도 위험지역에서 파울을 하면서 세트피스 기회를 내줄 경우에는 번리가 장점인 세트피스를 살리면서 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제주와 전북의 K리그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정규 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파이널 A를 확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강원전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지만 이번에 미디어데이에 주민규 선수가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연장 끝에 2대3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층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핵심 수비 자원인 홍정호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제주 입장으로서도 파이널 A 확정을 위해서는 최소 승점 1점이 필요하고 전북 역시 울산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승점 4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6위 수원 삼성과 7위 포항이 승점 42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에 골득실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득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41골을 넣은 제주의 입장으로서는 39골을 넣은 수원과 35골을 넣은 포항의 다득점까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주가 전북에 비기고 포항과 수원이 나란히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세 팀이 승점 45점 동률을 이루는데, 그래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포항이 인천을 상대로 6골 이상 넣고 이기지 않는 이상 다득점에서 유리한 제주가 6위로 파이널 A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로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이 전북을 상대로 승점 1점 정도만 따내도 파이널 A 행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이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이자 팀의 주장인 홍정호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주민규가 돌아오는 제주의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전북이 원정에서 무승부가 늘어나는 점도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실점 경기가 6경기째 없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역시 최근에 한 골차 구역승이 많았는데 그나마 홍정호를 필두로 한 수비력으로 버텨낸 부분이 있었는데 홍정호가 나오지 못한다면 전북 역시 실점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제주 3백 수비가 고질적으로 높이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북이 구스타보를 활용한 고공공격과 문선민, 한교원, 송민교 같은 국가대표급 측면 자원을 활용을 해서 제주 3백 측면 뒷공간을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화력적으로는 전북이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성남과 울산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모두 소화가 가능한 이종성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최근에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줬던 성남이고 올 시즌 맞대결을 보시면 1무 1패로 굉장히 끈적했던 모습을 울산을 상대로 보여줬던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전부터 홈 관중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수 있는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주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최근에 연이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소화한 울산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자원 이동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윤일록 선수가 또다시 아챔에서의 활약만큼 이번 성남전에서도 활약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승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성남은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울산은 전북과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최근 연이은 아챔 2경기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특히 연장 및 승부차기 접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선수들의 체력이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측면 자원인 이동준 선수가 또다시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측면에서의 카드가 줄어드는 울산이고 확실히 이동준의 스피드와 골 결정력이 아쉬운 것이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으로서는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원정보다 좋은 점이 있고 무엇보다 홈 관중이 일정 수준 입장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까지 앞세울 수 있다면 홈에서 굉장히 다부진 경기력을 울산을 상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고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도 성남에게 한 번은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세트피스 수비에 의외로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성남이 의외로 마상훈이나 뮬리치 같은 선수들을 활용한 세트피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 성남이 재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이 올 시즌 K리그 경기에서 10번의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다 무승부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자비 면모가 있는 두 팀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0차례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10번 중에 6번이 모두 3백 수비를 사용하는 팀들과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 특유의 이 탄탄한 3백 수비가 나와준다면 이번에도 울산이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6회차 현미경 분석 일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